안녕하세요. 최은정 교수입니다. 미디어 프레젠테이션 활용, 이미지 프레젠테이션. 이번 시간에는 도예와의 주요한 요소인 도형과 어떤 그 모양을 하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로 아름다운 비주얼 시각화된 디자인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약하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네, 문장을 뽑고, 예, 구성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도형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키워드를 상자나 이런 그 뭐 원 같은 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요소를 조금 좀 배치를 조금 다양하게 해서 이게 어떤 관계로 보여지는지를 이제 전달하는 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형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구조도 필요할 거예요. 앞선 예제에서 봤듯이 뭔가 상승하는 느낌 또는 뭔가 인과관계의 느낌, 동등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도의 레이아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 10개 정도의 레이아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열거형입니다. 열거형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우리 목차도 열거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런 요소 저런 요소 뭐 이런 식으로 또 다 열거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표 설정이나 결과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의 목표 같은 거 설명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열거형의 예는 네,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컨셉이 있다. 그러면은 위에 이제 타이틀이 들어가지고요. 타이틀이 들어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배치되는 형태. 보통 두 단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거를 하나씩 할 수도 있고요. 네 가지, 뭐 다섯 가지. 약간의 차이라고 하면 선이 있으면 좀 연결성이 이제 부각이 돼요. 이건 좀 개별적인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가운데 있는 네, 열거를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 강했죠. 자, 두 번째는 교차형입니다. 이제 열거형은 그 개별적인 느낌이 있고요. 교차형은 뭔가 두 개 간의 이제 교집합, 뭔가 약간 시너지 같은 느낌 또는 뭔가 조화의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열거형과 다르게 도형이 겹쳐지는 효과로 나타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 도형을 겹치게도 할 수 있고요. 세모 도형을 하기도 하고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원형이겠죠. 네, 원형 형태로 많이 합니다. 어디가 주가 되냐에 따라서 순서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한 도형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겹치는 효과로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만약에 폭발형 도형을 쓰시면 뭔가 이 세 개의 요소 때문에 이제 폭발되는 거, 말 그대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조금 더 강조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도형의 이 의미를 조금 더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다양화시키는 것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개형입니다. 이건 이제 순서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before, after 또는 오전, 오후, 뭐 저녁 이런 식인 거죠. 아니면은 이제 뭔가 이전 상태에서 이후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할 때 주로 합니다. 순서도 같은 거, 뭐 과정, 계획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결과나 이제 소위 말하는 애프터 부분은 약간 컬러화를 좀 많이 시키고요. 원본의 경우는 그냥 일반 플랜 텍스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 컬러화를 시켜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네모보다 좀 입체 도형을 쓰면 훨씬 더 가시적으로 좋죠. 그리고 화살표를 좀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도형 화살표를 쓰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제 도형 화살표보다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건 도형 자체가 화살표인 거죠. 이거 굉장히 사용하기가 좋은데요. 이제 글씨를 쓰기는 적당한 그런 디자인은 아니지만 굳이 애써서 화살표를 안 써도 자연스럽게 디자인에 그런 어떤 순차나 또는 전개 개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눠졌다 합쳐지는 형태의 그림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단계는 네모난 텍스트 상자에 넣고 전반적으로 큰 화살표를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시선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왼쪽부터 이게 단계적으로 뭔가 바뀌는구나 라는 거를 표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컬러화를 시켜서 표현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약간 서클 형태로 가는 거죠. 요 단계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비형입니다. 뭔가 요소에 그 대조되는 느낌이죠. 전개형은 화살표가 한 방향이다라고 보면, 네, 대비는 네, 양방향 또는 이런 식의 화살표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대조되는 느낌, 뭐 고객의 실태 분석, 병렬 구조 이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운데로부터 양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뭔가 관계나 키워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단순히 일방향이 아니라 각각의 노드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형은 네모를 쓸 수도 있고 원을 쓸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어쩔 때는 네모를 쓰고 어쩔 때는 동그라미를 써요. 그러면 네모는 좀 단호한 느낌이 많고요. 동그라미는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우면 어떤 게 좋을까요? 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쓰시면 돼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도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간 입체화된 도형을 써서 네, 이미지 화살표를 이용해서 대비되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여기는 조금 의미가 좀 적지만, 뭐, 열거형은 뭐 그냥 가장 심플하죠? 교차형부터는 조금 의미 자체가 좀 있죠. 뭔가 상호관계, 시간, 대비 이런 거죠. 이 상승형은, 네,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순위, 목표, 뭐 이런, 아까도 봤었던 뭔가 이런 걸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걸 보여줄 때 많이 써요. 우리가 보통 화살표를 그런 경우는 아래로 안 내리고요. 위로 많이 올립니다. 성장형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해요. 그래서 보시면 단계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올라갈수록 도형의 색깔이 채도가 더 진해지고 있죠. 그런 것도 좀 더 강조되고 시야를 또 옮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비탈길, 그러니까 삼각형을 통해서 점점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도형 자체도 색깔이 계속 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예제는 화살표가 굉장히 강렬하게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화살표가 크게 부각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단계는 이제 동그라미랑 이제 브레이스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두 개의 컨셉이다.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원판을 놓고 화살표를 두 개를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크게 놓고 이렇게 약간 동등한 의미의 네 개의 원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만 쓰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요 화살표랑 요 앞에 화살표 뭐 이런 걸 같이 조화롭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이렇게 약간 빗면으로 상승하지만 오른쪽은 직선으로 상승하게 하면 주로 이제 중간에 선 같은 걸 연결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뭔가 부가적인 설명이나 단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표현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 자체에 약간 투명으로 인해서 약간 밸런스가 좀 겹쳐지는 느낌이 나게 또 표시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살표가 뒤에 깔린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요 예제는 화살표가 앞쪽에 나와 있고 도형이 뒤에 가여 있는 케이스입니다. 아예 명시적으로 그래프를 쓰셔도 돼요. 먼저 이제 값이 확 늘어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까지 그리는 거, 소위 말해서 XY 좌표 자체를 그리는 게 약간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렇게 도형만 배치하셔도 돼요. 충분히 이게 여기로 갈수록 값이 늘어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상승의 느낌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승형 말고 또 이제 계층형도 있죠. 뭔가 피라미드 형태로 해서 뭐 조직의 구조라든지 또는 어떤 상하 관계를 표시할 때 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수록 약간 희귀해지거나 숫자가 작아지는 느낌을 전달하기도 좋은 게 바로 계층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피라미드 형태죠. 네, 아래쪽이 내용이 좀 많고 갈수록 내용이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요거는 너무 좀 심플한데 3D로 하면 약간 입체감이 되게 많죠. 네, 요것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삼각형 도형 그리는 게 힘들다 그러면 네, 입체 사각형을 적재해 주셔도 돼요. 옆에다가 이제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는 화살표를 해주면 이미지 전달이 확 쉬워집니다. 그런 장점들을 좀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옆선에 삼각형으로 된 비탈기를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레벨을 네모 박스 안에 넣어주시는 방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적재를 할 때 붙여서 적재하는 건 좀 각각의 연관성이 좀 있는 거고요. 떨어지는 건 약간 개별적인 거. 여기 보시면 위에 탑에 있는 게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 경우는 얘는 조금 더 이제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요소들의 차이를 조금 벌리시는 방법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도 붙어있는 피라미드뿐만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피라미드,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피라미드에서 1, 2단계는 뭐에 해당이 되고 뭐 3, 4단계는 뭐다, 이렇게 좀 중의적으로 묻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피라미드 창을 만드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두 개의 의미를 할 수 있게 이제 별도의 피라미드 창을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정보 전달에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피라미드의 개수를 늘리는 거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네. 입체화 시키고 떨어뜨리는 거. 요거는 이제 삼각형 빗면에 각각의 레벨에 따라서 네모 상자로 표현하는 형태의 계층형의 예를 보셨습니다. 자, 외주형 같은 경우는 뭔가 주요한 요소, 예를 들어서 뭐 포인트들을 뽑아낼 때 주로 많이 씁니다. 특징적인 요소를 뽑아내는 거, 레이더 차트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주요 특징을 나열할 때 조금 더 열거형보다는 약간 하나의 컨셉의 느낌,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조금 더 신경 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나의 도형 안에 많이 넣어요. 이제 원형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 모양으로 이제 절단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가운데다가 강조하는 도형, 전체의 컨셉을 설명하는 도형을 넣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게 뭔가 밖으로 확산한다는 느낌을 조금 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폭발적인 느낌을 가증하게 하도록 가운데 요소를 넣을 수 있죠. 이 폭발 키워드를 통해서 각각의 요소가 산출이 됐다, 또는 이걸 통해서 폭발이 된다 라고 여러 개로 이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형만 잘 활용하시면 스피치가 되게 다이나믹해져요. 재밌고 또 전달하기도 좋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 원형 안에다가 각각의 요소를 더 포함시켜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 안에 약간 구조 같은 느낌, 조직 같은 느낌도 주면서 하나의 컨셉을 표현하기에 좋은 형태입니다. 조금 더 변형을 주려면 그냥 원형만 쓰는 게 아니라 사각형도 쓰고 다이아몬드 골도 쓸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배경에 전반적으로 약간 옅은 그레이 톤의 원형을 배치를 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약간 둥근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배경에 있는 원형은 좀 그레이 톤으로 표현을 했고요. 각각의 요소는 입체감이 있는 사각형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컨셉의 개수가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각도만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기억나시죠? 요 파이는 조절점 이용해서 사이즈를 다양하게 조절하시는 게 됐죠. 이건 이제 각각의 요소에 대한 폭발 도형을 썼지만 각각의 요소를 또 단계별로 쓸 수가 있어요. 가장 큰 외부 단계, 중간 단계, 가운데 단계. 그래서 도형을 이제 원형을 여러 개를 겹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좀 나누면 이런 식으로 겉에는 5개, 중간은 4개, 가운데는 1개, 이런 식으로도 배치도 가능합니다. 자, 폭발형 도형의 모서리를 약간 잘 활용을 하면 마치 스타, 별형에다가 넣는 형태를 하실 수도 있어요. 요것도 꽤 이미 전달할 때 좋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전달할 때도 이 각각의 5가지 요소가 되게 조화로운 느낌이 가능해집니다. 요건 이제 내용이 조금 많을 때 그냥 뭐 밋밋하게 쭉 8칸을 쓰지 말고 원형의 테두리에 배치를 하면 어때요? 이 8개가 뭔가 통합된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약간의 팁인데요. 선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모서리에 포인트 점이 있는 도형을 몇 개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원형에다가 이렇게 도형을 배치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약간 관역 같죠? 뭔가 목표를 향해서, 가운데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약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좀 전달해주는 느낌이 있죠. 화살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개로 나눌 경우에 가운데 도형을 그냥 원형으로 하지 말고 육각형으로 하면 어때요? 좀 더 변화를 줄 수가 있죠. 이렇게 밋밋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약간 센스 있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형 차트, 도넛형 원형 차트에 각각의 요소를 입체 도형으로 또 배치하시면 네, 눈에 더 확 들어오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자, 필요한 경우는 폭발형 도형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체 도형을 쓰실 때는 네, 그림자 효과를 이용을 하면 네, 조금 더 강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볼드, 테두리라고 그러죠. 네, 테두리 라인만 쓰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요 예제 같은 경우는 위에는 이제 그라데이션을 사용을 했네요. 그럼 조금 더 포인트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제가 굉장히 많아서 요것도 이제 요건 요소가 좀 많아진 예제죠. 많아진 요소의 예제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회전형이에요. 이건 이제 반복이죠. 예, 서클 형태를 보여주는 경우에는 네, 회전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시점하고 종점이 계속 이제 연결되는 형태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전개형은 요쪽 순서, 대비형은 이렇게 요런 화살표였고요. 회전형은 갔다 왔다. 결국은 뭐 이런 식의 예, 단계가 되는 거겠죠. 자, 보면 세 개의 경우는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되고요. 어떤 거는 갔다가 처음으로 가는 건 좀 다르게 강조하시고 싶으면 화살표 모양을 좀 다르게 구성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청중들로 하여금 이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지루함이 덜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세 레벨이 있고 뭔가 뭐 다시 복귀한다 이런 거 할 때는 또 별도의 도형을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4개의 도형을 동등하게도 할 수 있지만 요렇게 하는 거는 쭉 갔다가 뭔가 이렇게 가는 단계의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요런 구조가 좋습니다. 방향을 뭐 단순히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노드를 다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화살 표시는 그냥 단순히 이동이잖아요. 이동인데 화살 표시에 뭔가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도형 화살표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화살표 안에 글씨를 쓰는 것도 가능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뭐 그냥 화살표뿐만이 아니라 옆에 이제 뭔가 다중으로 갈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플로우 차트형으로 만드시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플로우 차트 형태는 되게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구성하시는 거에 따라서 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피드백 채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각각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올라가서 위로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양들도 이런 컨셉을 전달할 때는 네, 꽤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살표를 선이 아니라 도형으로 쓸 때도 예, 좋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산형입니다. 이거는 뭔가 퍼져나가는 느낌이고요. 뭔가 예, 약간 발전적인 느낌, 그 다음에 뭔가 결과, 요소에 대한 결과 또는 상관관계 이런 걸로 많이 표현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원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원 형태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이 뭔가 이렇게 파급되는 느낌이 좀 화살표가 나오죠. 네. 요건 어때요?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조금 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용어나 키워드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요. 예, 그런 느낌들이 좀 옵니다. 이게 원의 위치가 위냐 아래냐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폭발형 도형을 이용해서 각각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입체 도형 어떻게 만들까요? 네, 이거 삼각형으로 모양 전편집해갖고 다 연결한 겁니다. 실제 이런 입체 도형은 없죠? 네. 요것도 마찬가지. 네모난 거에다가 삼각형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원형을 표시를 하는데 각각을 선으로 좀 연결했고요. 선을 약간 번개선으로 하면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 의도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한 컨셉으로부터 파생되는 4가지 컨셉. 그 다음에 폭발형 도형으로부터 그래픽 화살표. 예, 굉장히 강렬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지금 이게 그 도해 예제 때문에 이게 도형이 다 커요. 근데 이렇게 크게 만드시면 너무 뭐라고 그러죠? 현란합니다. 그래서 조금 요소를 많이 줄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쬐끄맣게 만들어도요, 잘 보입니다. 그런 게 또 약간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도의 요소는 네, 합류형입니다. 여러 개가 합쳐지는 요소죠. 화살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입체 도형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밖에 있는 여러 개의 외주의 원형 요소가 가운데로부터 합류되는 느낌을 주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단계별로
뭔가 합쳐져서 하는 거, 이제 계층적 구조를 옆으로 나열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파생돼서 할 때는 또 이런 모습도 가능하고요. 네, 구성하는 내용에 따라서 사각형과 화살표를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건 약간 좀 정리된 스타일이죠. 그라데이션 도형을 이용을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를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 이렇게 합류도 되면서 뭔가 상승도 되면서 서클도 되면서 그 다음에 바이디렉션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이렇게 순서 같은 느낌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점이 둥근 그런 선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각의 요소가 결론이 박스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도형이 합쳐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화살표를 뭐 4개로 썼지만 뭐 하나만 쓰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각각의 요소가 뭔가 시너지가 된 큰 결과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금 자유롭게 구성하시는 것도 되고요. 보통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면 가운데로 가거나 바깥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형태죠. 네. 그리고 화살표가 아니라 선을 이용하시는 것도 되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한 게 이런 겁니다. 네. 도형을 그냥 네모만 쓰지 말고 네모 동그라미, 뭐 네모 육각형 또는 네모 뭐 원형 이런 식 원통형 이런 걸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살표 도형을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강조하는 느낌을 만드시는 것도 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 같은 거 요소를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예를 하는 여러 개의 레이아웃을 봤잖아요. 이제 약간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좀 갖고 계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는 이제 둘러싸기, 잇기, 배치하기 방법이 있는데요. 상태 구조를 볼 때는 이제 이런 식. 이제 원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관계는 뭔가 조금 더 도형화의 의미가 있겠죠?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상태 구조를 약간 둘러싸기 형태로 하면 이런 식의 모양을 볼 수가 있고, 잇기를 하면 이제 선을 이용해서 보이실 수가 있고요. 배치하기를 하면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배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양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변화에 좀 화살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화살표 도형을 활용을 하시면 또 다양한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각형은 어떤 이미지? 확고한 이미지가 있어요. 부드러운 이미지는 원이나 타원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확고하면서 부드러운 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고 싶으면 모서리를 완전히 둥글리면 어떤 도형이 되죠, 우리가? 요런 도형이 되죠. 완전 요런 도형.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조금 더 확고한 이미지가 좋다 그러면 이런 식의 이렇게 끝이 약간 둥글려지는 사각형을 그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좀 존재감이 느껴지는 이미지로 많이 활용이 된대요. 삼각형은 당연히 안정적인 거고요. 역삼각형은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기는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폭발형 도형은 폭발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육각형이나 뭐 오각형 이런 거는 이제 독특한 이미지. 그 다음에 꽃은 화려한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가 이런 게 아니라요. 약간 기존의 도형이 아닌 것들은 좀 특이한 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생소한 거니까 약간 좀 이렇게 차별적인 느낌, 그러니까 세련된 느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화살표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실제 움직임이나 영향이나 동작이 되는 경우입니다. 점선의 경우는 예측이에요. 이거는 좀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건 상승이에요. 내려가는 건 하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슬라이드의 내용이 뭔가 건설적이다 그러면 차라리 내용을 아래서부터 1, 2, 3 이렇게 배치하고 화살표를 그리거나 피라미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뭔가 하강하는 느낌이다. 그런 경우에 1, 2, 3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쭉 떨어지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뭐 돼지꼬리 같은 경우는 도중에 변화가 있다라는 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화살표가 그래픽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는 건 증가의 느낌, 점점 가늘어지는 건 감소의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당연히 약해지는 거 성장하는 느낌이겠죠. 요거는 집약적인 거, 확산적인 거. 이거는 화살표로도 표시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슬라이드 레이아웃에도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순환, 그 다음에 연속성, 분화하는 거, 분기, 합류하는 거 있죠. 양방향 회전. 자, 이게 시계 방향은 논리적인 게 많아요.
반시계 방향은 비논리적이고 부정적인 게 많고요. 서클도 있고 운동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 되돌리는 거, 이거는 화살표가, 양쪽 화살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좀 비교해 보세요. 이건 뭐냐면 균형, 같은 힘을 할 때 많이 하고 얘는 상호작용을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한 얘는 뭐예요? 압력 대립을 표시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화살표를 쓰는 게 아니라 요걸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슬라이드에 화살표를 활용해서 굉장히 의미 전달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사 거절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도예와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배웠어요. 10가지 레이아웃 배웠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도형 자체를 활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 어떤 형태의 도형이나 화살표를 쓰는 것이 좋으냐, 현명하느냐의 문제는 또 우리가 또 많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디자인을 하실 때는요, 그냥 글씨 쓰는 레이아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도형에 넣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를 더 배치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예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더 고민하시면 아마 이 수업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굉장히 비주얼, 시각화가 잘 된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도예와 요소와 도형에 관련된 강의를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실제 한번 저희가 스마트 아트를 이용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